반등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부동산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하락 전환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키보드 워리어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 전환시키지 못하고 상승률만 둔화시키면서 다시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포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반포도 신반포 4차 같은 경우 국민평형 그게 55억까지 팔렸는데 현재 47억까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15%.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빠졌다. 정말 좋은 기회죠. 심지어 여기는 잘하면 한강뷰도 나와요. 일부 세대는 이런 거 잡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47억. 돈 있으면 이런 거 사야 된다. 강남도 지금 반등하고 있고 서울은 엄청나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랬어. 강남만 잡으면은 서울 집값 잡을 수 있다. 두목을 잡으면은 게임 끝난다 해서 강남에 대해서 강도 높은 압박을 했습니다. 아니 30억 40억짜리가 말이 되냐. 보유세 강하게 때려야 된다.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정말 떨어지긴 했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개떡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굉장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학습 효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빨간불인데 경기 북부는 여전히 5년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안성, 또 이천, 여주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하락하고 있는데 송도 G5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게 트리거가 돼서 인천에 훈풍이 불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전세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수도권 어디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곳들이 나오곤 있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지방이 2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하락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 한두 채 정도 보유하고 있어. 그러면 지방 한두 채 팔아버리고 무주택자 된 다음에 서울 갭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갭투자 길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골 때려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골 때리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을 잡고 강남 3구 일부 조금 잡고 그 외 지역들 간절한 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외 서울은 개떡상 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은 하락시키고 있고 이러면은 지방경제 무너져요. 누가 소비를 합니까? 내 자산 가치가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 소비를 안 해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났습니다. 자, 동탄 비규제 지역이죠. 앞으로 규제 지역이 추가로 선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동탄 구리가 유력합니다. 왜냐면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동탄역 롯데캐슬 34평 19억 4천 20억 초읽기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탄이 20억 앞두고 있어요.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포항 거래가 빡세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집을 보기 위해서 줄 서고 있고, 그러니까 전세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매매 가격도 반등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월세 가격이죠. 왜냐하면 공급이 없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주택 못하게 하고 있고 토호제 때문에 전월세 나올 구멍은 다 사라지고 있고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한문도 교수님께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버티자, 개기자.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다.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은 버텨라. 개기면 된다. 집주인이 소송해야 되잖아? 근데 소송이 쉽나? 집주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주변의 월세 가격, 전세 가격이 그보다 더 비싸니까.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되니까. 버틸 만한 가치가 있다. 사탄도 울고 갈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래도 되나요? 이거 불법을 조정하는 거잖아. 이걸 보고 정말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도소송 정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내용 증명 보내야 되고 소장 보내야 되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대단합니다. 엄청난 솔루션을 제시를 해줬어요. 지난 토요일 밤 늦게 자지도 않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SNS 중독이잖아, 대통령이. 그러니까 댓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 커뮤니티 중독 특징이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랑 싸우려고 그래.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비거주 장특공제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이거는 투기 권장 정책이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영세 폭등시킨 이러한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비호하는 사람들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서울은 토호제잖아. 토호제인데 투기를 할 수 있습니까? 실거주밖에 못 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죠? 토호제 때문에 객기고 못 사잖아.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 그 사람도 투기꾼입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투기는 내가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사 모으는 사람들이 투기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제 실거주하는 사람들도 투기꾼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담당 일진인데 팩폭 제대로 날리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와 투기는 반대말이다. 장기 보유했는데 무슨 이게 투기냐. 그리고 거주와 무관하다고 하는데 2년 최소한 거주를 해야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똘똘한 채를 확산시킨 사람이 누구냐 물으셨는데 다주택 규제 강화 이후 똘똘한 채 선호가 강해졌다.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다. 너희들이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서 똘똘한 채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돈 풀었잖아. 돈 풀고 다주택자 때려잡고 그래서 똘똘한 채 올라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본인이 불을 저질러 놓고 방화범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도 장기 보유하면은 세금 혜택이 있다. 다른 나라들도 뭐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냐. 주택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하시면 됩니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이 정도 수요와 공급 원리는 카페에서 두쫑구 떼어파는 사장님도 매일 숙지하고 활용하십니다. 정확히 맞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 담당 일진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전세낌 매매 허용할 듯이라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진짜 이거 보면은 지금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인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일시적 2주택자 풀어주면 그 다음에는 임대사업자 풀어주겠지. 이런데 무슨 집값을 잡겠습니까? 기준이 없는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반향이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책이다. 그냥 붕신 정책이다. 자, 월세 나오면 연락 좀 주세요. 부동산 월세가 사라졌다. 현 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빠르게 부동산 제대로 조지고 있습니다. 손댈수록 문제가 커지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손 댈 때마다 문제된다. 가급적 건드리지 않겠다. 정말 손 댈 때마다 문제가 커지는데 제대로 증명하고 있다. 집값 잡겠다는 정부말 믿고 기다리다가는 본인 인생 조지게 됩니다. 진짜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빌라라도 사는 게 좋습니다. 신통 후보지 된 곳 서울시장 바뀌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데 정원호는 착착 재개발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통인데 이름만 착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재개발이 막 화랑일 때 2000년대 후반 그때는 뭐 인천 재개발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걸 보면은 빌라가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꿈틀꿈틀 최근 1년 사이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시작인 거지. 인천도 빌라가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이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전세보증 70% 추진, 전세보증보험 현행 90%에서 70%로 줄인다고 합니다. 미쳤습니다. 진짜 전세 사기를 없애는 방법이 바로 전세를 없애면 된다. 이러면 전세가 다 사라지죠. 다 이제 월세 세상이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전세 사기 해결법이다. 진짜 빌라라도 사야 됩니다. 진짜 신통 후보지 선정된 곳이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요. 생각보다. 왜냐면 토호제라서 투자자들이 접근을 못하니까. 그런 곳들 몸테크하면은 추후에 새 아파트를 미리 선점하는 거니까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즘 빌라 잘 짓고 과거와는 다르죠. 빨간 벽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재개발 빌라촌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과거와는 달라. 과거에는 정말 낡은 주택에 몸테크를 해야 됐는데 지금은 깔끔해. 망원 195만 가보십시오. 굉장히 깔끔해요. 카페들 되게 잘 되어 있고 평지고 한강공원 가깝고 지하철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고 주변에 맛집들도 많고. 네, 그래서 빌려 사는 게 예전만큼 힘들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규제하면 집값이 오르는 이유, 이건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이야. 사이클에 따른 상승, 우연찮게 이때 진보 정권이 들어와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과학이야. 규제할수록 집을 사기 힘들어지니까.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살 것 같은 거야. 공포감이 커지겠습니까? 안 커지겠습니까?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규제를 쏟아내는 정부가 딱 들어서면은 살 마음이 없던 사람들마저 달려들어서 사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마음껏 살 수 있게 해주면 미루는 법이고 못 사게 할수록 더욱 다급해집니다. 허니버터치 구하기 어려울 때는 난리였습니다. 허니버터치 냄새 팝니다. 하지만 공급이 풀리자 관심이 한순간 식었어. 두쪽구도 마찬가지죠. 구하기 어려울 때는 난리였는데 공급이 풀리니까 사람들 관심이 순간 식었습니다. 홈쇼핑도 마찬가지죠. 마감 임박이 딱 뜨는 순간에 마음이 조급해져. 원래 살 생각도 없었는데 마감 임박이라는 딱 그거 보는 순간에 결제를 하고 있어. 한정판 더 높은 가치를 받는 이유도 같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수록 희소성 커지고 수요는 더 강해집니다. 이거야. 그래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규제를 때릴수록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못 사게 하니까. 다시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자.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바본가?